자, 이 영상에서는 답안 작성의 원리를 배워보자. 앞에 영상부터 잘 따라오고 있어? 몇몇 학생이 선생님, 조명이 너무 환해요. 뭐 약간 좀 등등 영상미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한 학생들이 있는데 알아. 근데 여기는 학원이 아니야. 학원에서는 이렇게 이 장비도 있고 약간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환경이 조금 더 깔끔하지만 여기는 내 집이야. 집에 있는 칠판 앞에서 최소한의 장비로 찍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물론 더 예쁘게 찍어줘서 미안하기는 한데 그래도 내용이 더 중요하잖아.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 예쁘게 못 찍어줘서 미안해. 아무튼 앞에 영상부터 그래서 잘 봐오고 있나? 첫 번째 영상에서는 논술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렸어. 출제자의 요구에 대해서 출제자가 준 재료를 활용해서 논리적으로 구성한 답안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 영상에서는 출제자의 요구가 담겨 있는 것이 제시문이기 때문에 제시문 해석의 방법을 배웠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출제자가 준 재료라는 것이 결국은 제시문이잖아. 그래서 제시문 활용의 방법을 배웠지.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논리적으로 구성한 답안, 즉 답안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쓸 것이냐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원칙 세 가지를 알려줄 테니까 같이 살펴보자. 답안 작성의 원칙인데 답안 작성 이렇게 해볼까? 답안 작성에서도 내가 세 가지를 강조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내가 너무너무 강조하는 부분인데 친절한 마음을 갖는다. 친절한 마음. 어떤 뜻인지 내가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논술도 시험인 이상 맨 마지막에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 것이 답안지잖아. 수능 시험도 답안지를 제출하지. 그런데 이 수능 답안지하고 논술 답안지는 큰 차이가 뭐냐면 수능 답안지는 기계가 읽어. 그죠? 근데 논술 답안지는 사람이 읽지. 이 채점하시는 교수님들이 읽잖아. 그래서 내가 글을 쓸 때에는 이렇게 쓰면 교수님들이 읽고 이해하실까? 나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답안을 작성하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나는 친절한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거 예전에 내가 그 JTBC 아침 방송 나갔을 때 그 논술에 관해서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이기도 해.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지. 친절한 답안이 아닌 게 어떤 거냐면 채점자가 답안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응? 응? 어? 자꾸 이렇게 턱턱 걸리게 되면 친절한 답안이 아닌 거야. 그 사람 관점에서 답을 안 쓰고 자기가 볼 때 뭐 이쯤 쓰면 알아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지. 이 친절한 마음을 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말로 바꾸면 이건 뭐랑 똑같냐면 메타인지야, 메타인지. 메타인지라는 말 많이 들어봤나? 메타인지가 뭐냐면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하나인데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주변을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는 능력.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안에 매몰되기 쉽잖아. 자기만의 관점에서 보기 쉽잖아. 거기서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자기 객관화의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하거든. 그러니 내가 말하는 친절한 마음은 메타인지라는 말과 똑같지. 그리고 있잖아. 최근 그 학습과 관련된 이 심리학에서 뭐 이미 다 잘 알려져 있는 것인데 학업 능력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인지 능력이 메타인지라고 아주 중요하게 알려져 있거든. 그래서 메타인지력이 높은 학생들이 성적도 높다. 그래서 평소에 공부할 때도 자기 관점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논술도 똑같아. 친절한 마음을 가지자는 것이 첫 번째고, 이 두 번째는 반드시 개요를 먼저 작성한 다음에 답안을 작성한다. 이 원칙을 지켜줘. 개요를 먼저 작성하는 거야. 개요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문제지고 이게 제출해야 될 답안지면 어느 공간에 이게 뭐 문제의 여백이 될 수도 있고 뭐 별도의 연습 용지가 될 수도 있고 어느 공간이든 간에 여기서 이 문제를 먼저 이렇게 풀어보는 거야. 그래서 어떤 개념을 쓸지도 생각해보고 어떻게 논리가 흐름이 이어질지도 생각해보고 시행착오도 좀 해보고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안을 쓸 때는 이 문제지가 아니고 이 개요를 보면서 답안을 쓸 수 있게끔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은
생각해 본 그 논리 흐름에 따라서 정연하게 이제 답안이 작성되거든. 그러니까 논리적인 답안이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면 개요 작성을 하지 않고 답안을 쓰는 게 어떤 식이냐면 이 문제와 제시문을 보면서 곧장 답을 쓰다가 지우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답안의 내용도 논리적으로 삐뚤빼뚤해진단 말이야. 반드시 개요 작성을 하고 답안 작성을 하는 이 습관을 좀 들이도록 하고 시간을 그럼 선생님이 얼마나 드릴까요? 이건 학생마다 달라. 그래서 내가 권장하기로는 처음에 전체 시간이 뭐 100분이라고 하면 100%라고 할게. 100분이라고 하면 40대 60 정도로 처음에 그렇게 해봐. 40대 60. 그러니까 뭐 100분짜리 시험이면 40분, 60 이렇게 되겠지. 120분이면 좀 조정이 되겠고. 그렇게 해보다가 나는 이 문제 푸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데? 라는 느낌이 들면 조금 조절해보고 이렇게. 혹은 쓰는 속도가 좀 느릴 수도 있잖아. 글 쓰는 속도가. 그럴 때는 한 30, 70 정도로 어떻게든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나는 이 정도가 적절한데 연습을 통해서 자기만의 답안 작성 루틴을 잡아주는 거지. 우왕좌왕하지 말고 시험장 갈 때마다 달라질 것이 아니라 평소에 논술 준비를 할 때 내가 개요 작성을 하고 답안 작성을 할 때 이 정도 시간 배분하는 게 나한테는 딱 맞다. 그거를 갖춰가는 거야. 그래서 개요 작성을 하고 답안 작성을 하는 이 리듬을 갖춰주자.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판단과 정당화의 리듬을 가져줘. 판단과 정당화. 판단이 뭐냐면 내가 우리 그 논제 해석과 관련된 강의에서 답안에 꼭 써야 될 내용을 챙겨달라고 했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야. 예를 들면 재심은 가의 관점에서 나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봐. 그러면 답안에 꼭 써야 될 내용은 결국은 수험생인 나의 판단일 수밖에 없어. 그치?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답안에 꼭 써야 될 내용은 가의 관점이 무엇인지, 나의 주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뭐라고 비판할 것인지잖아. 그 세 가지는 다 내가 내린 판단들이야. 가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나의 주장은 이런 것이다. 비판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내가 하는 말들이지. 그래서 나의 판단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때? 설득력 있는 글이 되려면 나의 판단을 뒷받침해 줘야 되겠지. 그게 정당화라고 표현을 한 거야. 이걸 우리 조금 더 상식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내가 뭔가 말하고 책임지고 말하고 책임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논리적인 답안이 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 이건 말하자면 자신의 판단 혹은 자신의 주장은 인간은 어떤 주장이든 할 수 있어. 외계인이 존재한다. 할 수 있지. 지구 안에 또 다른 지구가 있다.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판단이나 주장이 논리적으로 보이려면 뒷받침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만의 내용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런 맥락에서 논술 답안을 쓸 때도 답안에 꼭 써야 될 내용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꼭 내려주고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주고 그것을 뒷받침하고 정당화하고 말하고 책임지고 이것이 논술 답안을 써가는 기본적인 리듬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 정리해볼까? 답안 작성의 원리 세 가지를 얘기해줬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인드야 마인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인드. 첫 번째, 채점자를 생각하는 친절한 마음. 메타인지 측면에서. 두 번째, 먼저 개요를 꼭 작성하고 답안을 작성하자. 세 번째, 답안을 이제 실제로 쓸 때는 말하고 책임지고 이러한 리듬을 가져가자. 이렇게 답안 작성의 원칙 세 가지를 배워봤다.